암호가 설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패드를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면 이렇게 서랍장이 나오고 현재 깔리는 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앱을 검색하고 마지막 서랍장에 가서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빠르게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경우에도 얘가 한국어 이름, 영어 이름을 둘 다 대조해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중간 화면에서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 하나로 쓱 쓸어내리면은 스와이프를 하면 검색 기능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을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누르면 바로 열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쓸어내리면 검색창이 떠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플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나 웹사이트나 이런 것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패드가 상화면이 파란색이냐 까만색이냐에 따라 설정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 패드는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면 설정에 가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계정 부분이 접속이 안 됩니다. 자, 접근을 막아놨어요. 학교 기기이기 때문에 고흥고등학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고 이 계정 자체에는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기기가 200기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뭐 영상을 많이 찍어서 또는 과제하는 것이 많아서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 기기 자체 용량은 64기가밖에 안 되지만 또는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밖에 안 되지만 아이클라우드는 200기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5G에 접속을 해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여기 보시다시피 5G여야 되고요. 이 2G 2.4G랑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10배 5G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5G로 하시고 5G가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임시로 2.4G를 쓸 수 있는 거에 5G로 접속하는 것을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암호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사용자 이름은 요거고 비번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번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나오면은 이건 신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패드가 MDM의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접속 사이트를 당하면 색깔이 변함으로써 그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차단이 되면 바탕화면 색깔이 파랗게 바뀝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깜빡 한번 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인터넷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파리라는 어플이 막히게 됩니다. 열기를 눌러도 제한이 되어 있다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깔려있는 어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사이트가 차단이 되면 바탕화면 색깔이 파랗게 바뀌고 인터넷이 없어집니다. 인터넷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열기를 하려고 해도 제한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깔려있는 어플들만 쓸 수 있어요. 이 어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깔 수 없습니다. 아이폰 계열에서는 앱스토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앱스토어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바퀴 버튼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선생님께서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니까 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격으로 통제를 하실 겁니다. 원격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새로 들어오죠. 사파리도 다시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바탕화면 색깔이 까맣게 다시 변합니다. 그러면 사파리가 열리면서 우리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학생 포털을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냥 열어놨었는데 아무래도 불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로그인하게 바꿔놨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학교 학사 일정, 급식, 그 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챗봇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온 챗봇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저희가 궁금한 점 같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거, 숙제 같은 거를 하는 것보다는 짧고 간단한 것을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공고등학교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잡한 것을 물어보면 얘는 길게 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만 얘기해주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알려줘 또는 계속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계속 이어서 알려줍니다. AI를 많이 써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이걸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껐다 키면 새로 고침이 돼요. 기존 게 날아가니 간단하게 검색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챗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이 구글 챗의 모든 기록들은 학교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챗에서 주고받은 내용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대화는 하지 마시고요. 이걸 나중에 동아리 등 운영할 때도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계정으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접속했을 때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정보라는 부분에 라이선스 키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기식을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자기 개인 기기에 깔고 싶다 이렇게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을 내리시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에어드랍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파일을 줄 수가 있어요. 파일을 줄 때는 특정 파일을 선택하신 뒤에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항상 화면에 에어드랍이 애플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이 보이게 됩니다. 그 에어드랍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검색을 해서 누르게 될 경우 바로 가게 됩니다. 이 에어드랍을 받을 때는 쪽을 쓸어내려서 에어드랍을 연락처만으로 하지 말고 사람한테 10분 동안 켜놔야 다른 친구들이 자유롭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분 뒤에 꺼지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공유하고 싶다. 우리 학교 전자칠판은 전부 아이패드에 붙어 있거든요. 스튜던트라는 망에서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스튜던트 망에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무선 미러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녹화 기능이 필요한 경우, 화면 캡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손가락 여기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 캡처가 바로 되고요. 또는 펜슬이 있을 경우 왼쪽 아래를 쓸어 올리면 이렇게 방향이 여기를 이렇게 펜으로 쓸어 올리면은 캡처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전원이 없네요.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펜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화면을 아예 기록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화면 기록이 있고요. 보통 영상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사진 앱으로 화면 녹화를 할 수 있고 마이크를 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는 이 기기에서 목소리를 외부 마이크까지 같이 녹음을 합니다. 자, 애플의 기본적인 앱 사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기본적인 앱 사용은 깔려있는 앱들을 쓰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앱이 넘버스라는 앱입니다. 이 넘버스 앱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빈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펜슬이 없어서 그런데 이따가 펜슬이 있는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넓게 쓰고 싶다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3개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을 분할할지를 묻습니다. 만약에 반반 하고 싶다면 스플릿 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바깥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반에 어플을 채울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고 이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치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끝까지 보내면 다시 이 화면만 뜨게 됩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어플들을 보기 위해서는
홈바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멈추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들이 전체가 보입니다.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를 조합시켜서 여기를 여시면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기능 버튼을 닫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전체 화면 플립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호버링 가끔 쓸 때만 당겨서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기능은 보시면 슬라이드 오버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슬라이드 오버로 만들면 이 보이는 것이 숨겨졌다가 핸들이 보이죠. 핸들을 당기면 당길 때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넘버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사파리를 열 수 있겠죠. 자, 사파리를 빠르게 여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사파리 이렇게 검색하면 사파리가 떠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창을 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저는 구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바를 밑에서 올려서 가운데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떠 있는 앱들이 보이고 오른쪽에 지금 호버링 된 이 슬라이드 오버가 된 앱도 보입니다. 넘버스를 열어서 넘버스에서 필요할 때만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는 닫을게요. 슬라이드 오버 하면 이 앱 자체가 슬라이드 오버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썼던 것들을 한번 써볼게요. 요로 합칠 수 있다고 했죠. 합친 상태에서 얘를 슬라이드로 하면은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움직이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에 있는 점 3개를 붙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생겼다가 됩니다. 물론 여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부정확한 터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공부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합시다. 공부 아이디어. 자, 공부 아이디어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공부하는 사람의 사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가 뜨죠. 그럼 나는 이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오면은 바로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과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넣고 싶다. 그럼 수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학에 대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를 크게 띄운 상태가 좀 더 화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방식이 좋은데 좀 단점이 있다면 썸네일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고화질 사진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쓸 사진 정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얘도 그럴 것 같은데 화면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록하면서 튀어나와야 이게 이미지가 잘 따져요. 얘는 좀 충분히 큰 사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정 가운데에는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를 인식할 것 같고 그림에서 얘를 왠지 잘 따올 것 같아 하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움직였을 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버스로 넘었을 때 플러스 화살표로 바뀌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얘도 여기에서도 볼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넘버스 기능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는 표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는 도표, 도형, 그리고 여기는 기타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표 안에 이 이미지를 넣는다. 그러면 표를 하나 터치로 표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넘버스 같은 경우 애플 기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터치에 최적화를 잘 시켜놨습니다. 표를 선택하게 되면 세로 가로로 이렇게 표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이 있어서 이 핸들을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줬다 할 수 있고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 점 있잖아요. 가운데 점 여기를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셀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메뉴가 뜨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삭제하고 싶다면 행삭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잘 안 들어가니까 얘를 오려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칸에 맞게 들어갑니다. 얘도 오려두기 하신 다음에 넣기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표를 전체적으로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표 자체를 크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당기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오려두고 다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얘를 또 오려두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전체를 움직이고 싶다 할 때는 왼쪽 위에 이 핸들바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핸들바를 움직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넘버스의 특징은 우리 엑셀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시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빈 엑셀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지워도 됩니다. 얘를 이제 삭제를 하고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한다거나 자기 아이디를 넣는 거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학기 동안 다 모으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면 내보내기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PDF로 저장한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여기 제목 부분을 딱 클릭하면 복제하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서 내용을 그대로 탭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따닥 두 번 누르면은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 그리고 여기는 같은 형식이지만 따닥 누르면 영어 그리고 여기는 따닥 누르고 미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도 표를 삭제하고 자 미술이니까 미술과 관련된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미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뜨는데 뭉크의 절규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면 블록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네이티브 기능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걸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스의 좋은 점은 여기 보시 다양한 녹음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소리까지 넣을 수 있어요.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이렇게 뜨고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 가져온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오려두고 이제 붙여넣기 표를 처음 선택했을 때 만약에 메뉴가 안 뜨면 한 번 더 톡 해주면 이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게 되고 자 표를 만약에 선을 붉게 하고 싶다 그러면 표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표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표의 속성은 여기 붓 표시 있잖아요. 요거는 꾸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열을 더 늘리기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도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제목을 넣을지 말지 이것도 윤곽을 넣을지 말지 이런 것도 설정 가능. 글꼴이라든지 그리고 셀로 가시면 텍스트 있고 테두리가 여기 있죠. 만약에 선 유형을 테두리를 좀 이제 실선으로 해서 너비를 좀 굵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셀의 테두리를 굵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뭔가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게 편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셀에서 현재 날짜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셀 아래쪽을 보시면 현재 시간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작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분 모양 가셔서 셀에 텍스트 서식을 바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크기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를 크게 입력할 때는 여기에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이렇게 커져요. 너무 커졌네요. 50으로 할까요? 50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 정렬, 우로 정렬, 그리고 가운데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셀에서 텍스트 줄 바꿈 이거는 넘쳤을 때 넘어가게 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여러 줄로 만들 건지고요. 셀 채우기도 됩니다. 채우기를 만약에 뭐 까만색으로 한다, 뭐 그라디언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 조건 하이라이트 어떤 값이 있으면 하이라이트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포맷이 데이터에 따라서 그 입력된 데이터를 뭘로 표현할지 보통은 자동으로 두면 됩니다. 이 표가 다른 이미지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제가 도형을 넣어 볼게요. 자 도형은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다양한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표와 일러스트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표를 선택하고 정렬에 가보면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앞에 있을지 표가 앞에 있을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앞에 있어요. 정렬에서 표를 뒤로 보내면 자동차가 이번엔 앞에 있죠. 네,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앞으로 뒤로 라는 정렬 기능입니다. 네, 정렬이 표가 우선이 될지 아니면 자동차가 우선이 될지, 이 자동차가 있지만 뭔가 정렬하거나 할 때 이 줄 3개 요거를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찾기나 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크 모드 했을 때는 좀 시꺼멓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읽기 전용으로 볼 때는 이렇게 편집을 여기 맨 끝에 눈 모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표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빈 도화지와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계속 여기다 넣는다, 얘는 무한대로 커집니다. 무한대로 커지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고 다시 좁혀서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좁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때는 아래쪽에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핸들을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바로바로 바뀝니다. 핸들을 슬라이드 하면. 자, 이 상태에서 할 것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 상자를 때 여기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열리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분 모양을 눌러보면 텍스트 상자에 기본적인 템플릿이 있고, 텍스트 크기를 당연히 이제 바로 크게 할 수 있겠죠. 250 정도로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뭔가 빠르게 샘플링하기 좋습니다. 여기 화면이 계속 커지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를 다 보여주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커진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이면 좋은데 암호 설정도 가능하고 내보내기에서 PDF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에 말풍선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석이라고 해서 자동차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동차라는 주석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눌렀을 때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외에도 주석 가리기를 하면 주석이 안 보였다가 이게 주석 보기를 해야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도형에 추가를 하면 이 동물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제 배경 눕기 따기 기능이 또 존재하는데요. 자,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눕기 따기 좋은 걸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음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음악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자, 그림을 클릭해 보면 위에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배경을 얼마나 짧을지 그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정도의 효과를 넣을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바이올렛만 딸 수 있게 한번 미세하게 20 더 돼야 되네요. 좀 그라데이션이 많은 사진이라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얘만 남죠. 근데 보기 싫으면 뒤로 가기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요거 말고 좀 확실히 좀 괜찮은 거, 구분이 되는 거. 자, 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을 눕기를 딴다고 했을 때 클릭하고 배경 제거하면 사람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에 넘버스 쓰는 것을 써봤어요.